네, 안녕하세요. 권혜원입니다. 요즘에는 이 전쟁 때문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막 이렇게 지금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데, 오늘은 다행히 잘 끝나서 일희일비하면 안 되지만, 오늘은 잘 끝나서 제가 핵심만 보는 2차전지 소재 양극재 주가 인사이트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런 오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최근에 어떤 기술적인 이슈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짧게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가 같은 경우 보면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11% 올랐어요. 이렇게 올린 경우는 뭔가 예전에 뭐 SK 납품공시 뭐 이런 거 했을 때 이 정도로 오르지, 워낙 주가들이 요즘에 많이 내려가지고 작은 호재에도 큰 반응을 했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옛날에 58만 원의 고가까지 갔었다가 지금 여기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29만 원까지 떨어졌었죠. 거의 뭐 50% 반토막 났었던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11%나 올라서 만회를 했지만 아직 고점 대비해서 뭐 30%대 하락에 지금 수렁통에서 조금 빠져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반등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LNF 같은 경우도 25만 원까지 올라갔었다가 뭐 15만 원까지 15만 원대까지 또 하락을 했다가 또 다시 요즘에는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시총은 한 6조 7천억인 거고요. 실제로 어저께 테슬라의 주식 같은 경우에 지금 690원 달러대인가요?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또 이때 또 조금 매수를 했는데 막 진짜 저도 이게 약간 패닉이었긴 했어요. 저는 뭐 LNF는 뭐 떨어져도 다시 결국은 리바운드 하고 하는데, 테슬라는 저희 뭐 양극재 대장주를 떠나서 배터리 대장주를 떠나서 그냥 이 전체 산업 대장주라고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항상 저는 떨어지면은 이제 매수 강한 믿음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조로 말씀드리고, 제가 이 수익률이나 뭐 이런 스토리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계속 600달러대나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때가 있으면 계속 매수할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양극재에서 지금 주요 기업이죠. 에코프로비엠하고 LNF가 있는데, 이 기업들을 볼 때 상대적인 시총 차이로 이렇게 뭔가 주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 비중이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제가 물론 이제 LNF에 둘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둘 다 가지고 있는데 LNF의 비중이 좀 더 훨씬 많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테슬라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던 테슬라 때문이긴 한 거는 다들 아실 거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시총에 뭔가 격차가 벌어질 때는 LNF를 뭐 더 산다든지 에코프로그램을 더 이제 비중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뭐 제일 쉽게 시총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항상 같이 가는 이런 회사로서 이렇게 라이벌처럼 뭐 설제 경쟁은 하고는 있지만 주가는 이제 같이 가는 그런 특성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잠깐 너무 쉬운 거죠.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 6월에는 70% 정도였었고 이때도 뭐 70% 정도였었고, 잠깐 이때는 뭐 에코프로비엠이 뭐 수주공시 이런 것들을 하고 먼저 치고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58%까지,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에코프로비엠을 100으로 봤을 때 시총이 LNF의 시총이 당연히 지금 더 작죠. 시총 2위, 3위 막 이런 2위니까 에코프로비엠이 1위까지 갔었던 회사니까 LNF의 비중이 58%다, 뭐 70%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인즉슨 이때는 에코프로비엠의 시총이 좀 더 훨씬 더 많이 높았고 LNF는 더 작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결국은 또 다시 따라가서 70%까지 만들었었고요. 대부분 요즘에는 한 70% 정도 수준에 이렇게 움직여 왔었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60에서 70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근데 지금 요즘에 최근 악재들로 인해서 내부자 거래하고 이제 화재 건으로 인해서 뭐 81%까지 오늘 많이 회복을 했지만, 지금 전체 에코프로의 시총에서 LNF가 81%까지 만회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뭐 대정주까지 지금 넘보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르렀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참조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이 LNF가 왜 에코프로비에 왜 11%나 올랐냐라고 하게 되면은 크게 두 개 이슈가 있었을 것 같아요. IR하고 기술 개발 이슈가 있었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 IR 발표가 어저께 다 나왔어요. 보면은 IR에서 중단기 전략하고 이제 매니지먼트 리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걸 발표하겠다라고 IR을 했는데, 작년 11월 4일이죠. 에코프렌드 데이 때 이동채 회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장기적인 비전을 발표를 했었죠. 거의 뭐 올림픽 그 축포를 터트린 것 같은, 제일 그 에코 그룹에서도 완전히 뭐 대기업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청사진을 발표한 날인데, 주가도 11월 4일이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 이때쯤이었으니까 뭐 거의 이때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다음에 사실 나올 뉴스가 마땅치는 않았었어요. 워낙 그 몇 년치 뒤에 뭐 장기적인 5년, 10년치 뒤에 얘기까지 했었을 때니까, 사실 저는 이때 비중을 조금 줄였긴 했었어요. 많이는 못 줄였어요. 저도 그러다가 또 이제 이부 하락 부분은 좀 맞았었지만, 근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좋은 뉴스가 당분간 나올 게 없다라고 하면은, 현금 비중이 적다는 전제하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10%라도 현금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또 뭐 조정기 때, 워낙 2차 전지는 그런 그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금을 조금 이럴 때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뭐 악재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올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좀 마련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간이었는데, 실제 이번에 또 뭔가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매니지먼트 리노베이션 부분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ESG 경영에서 내부자 거래 이런 것들 문제가 있었던 터라, 이동채 회장의 뭐 거취라든가, 아마 그때 검찰 조사가 뭐 2월 말에 끝난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뭐 유튜브로 생중계해서 개인 주주까지 다 보는 장기적인 청사진을 발표할 거니까, 뭐 이런 뭐 이렇게 뭐 준법 경영이고 장착하겠다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할 거고, 뭔가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호재죠. 그래서 이런 쇄신을 할 거다, 그리고 이동채 회장이 뭐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또 뭐 컨콜 실적에 대한 얘기도 간단히 하겠죠. 아마 2월 14일 날 그 4사분기 그 에코프로비엠 컨콜 때 나왔던 내용인데, 이것도 뭐 그 캐파에 대한 내용도 하겠죠. 55만 톤으로 7만 톤 더 늘려가지고 이때 목표가가 더 올랐었는데, 또 심지어 이런 악재들에 비해서도 유지시키고 했었는데, 이런 캐파에 대한 얘기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IR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 개발 이슈가 또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보게 되면 이제 NCMX를 연내 양산 추진하겠다.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NCM 9반반 0.5, 0.5죠. 비율이 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소재의 비율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었던 게 또 NCA도 얘네들은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게 90% 이상 함유를 하는 니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또 LNF 같은 경우는 여기에 파생되어 있는 NCMA라는 알루미늄을 첨가를 해서 안정성을 더 높인 90%대 지금 양극재가 워낙 잘 팔리고 있고 지금 잘 하고 있는 거고, 이걸 독보적으로 LNF는 이걸 한 개 갖고 지금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하이니켈 그 수준이 비슷하면은 라면 스프랑 비교할 수 있는데, 얘네는 뭐 신라면 하나로 뭐 최고꼴로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얘네들은 뭐 진라면을 이렇게 또 있는 거고, 또 뭐 삼양라면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고, 이렇게 둘 다 샀다 마시는 거죠. 전부 다 지금 잘 나가는 거죠. 이렇게 시장에서 지금 잘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또 뭐 만들었냐, NCMX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NCMX라고 하면은 X는 이게 알루미늄인지 뭐 다른 게 뭔지는 안 밝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밝혀지긴 하겠지만, 이게 시장에서는 A일 확률이 똑같은 거니까 좀 말하는 게 애매하지 않을까 해서 X로 했다고 하는데, 이건 정확하게 아직은 밝혀진 바는 없고요. 어쨌든 임의의 원소를 추가를 한, 첨가제를 추가를 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하나 더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얘네들 또 뭐 맛있는 라면을 이렇게 하나 더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신라면은 테슬라라는 그 고객이 좋아하는 라면인 거고, 실제 이거는 예를 들어 다 라면을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자기와의 그런 자동차 출력의 니즈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고, 이제 다른 소재랑도 이제 어느 정도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OEM의 취향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포드는 뭐 얘네들 삼양라면 원하고, 이쪽에 폭스바겐은 이 라면을 원할 수 있고, 분명히 그 사람마다 이런 라면의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NCMX를 추가를 했다는 거는 뭔가 새로운 거래선을 더 딸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미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텔란티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스텔란티스는 이쪽은 아니죠. SK 계열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새롭게 딸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해놨다라는 게 볼 수 있어요. 역시 보시면은 이쪽에 죄송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기술력은 진짜 대단하다. 기존에 두 개, 딴 데에는 한 대, 뭐 물론 이제 LNF가 워낙 잘하고 있지만 NCM이 하나로 지금 주구장창 밀고 있는데, NCM, NCA 두 개 있었는데 또 NCMX까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양한 거는 진짜 뭐 소재적인 이런 이렇게 소재가 어떤 한 소재가 뭐 지금 가치가 워낙 다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소재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좀 리스크를 또 배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거래선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고, 코비는 역시 그 양극재 사관학교라고 해서 기술력도 차관 기초부터 엄청 세게 돼 있는 회사여가지고, 이런 기술은 거의 양극재 면에서는 진짜 에코비가 최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 하나 아쉬웠던 부분은 니켈 함량은 역시 여전히 아직 90% 정도의 지금 이른 상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개발을 한 게 LNF 같은 경우는 지금 90% NCML을 LG 에너지 솔루션에 해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지만 94%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 94%까지 개발을 했어요. 니켈 함량,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요즘엔 니켈 함량이잖아요. 이런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진짜 맛있는 라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신라면 블랙을 개발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94%까지 니켈 함량이 되는 거. 근데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셀사와 뭐 OEM사와 맞추는 검증 과정이 뭐 6개월에서 1년, 2년까지도 걸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셀사에서 검증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본격화되면은 발표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개발을 했기 때문에 또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NCMA 기술력은 LNF도 뒤지지 않는다. 다만 이 한 상품이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뭐 한 상품을 진짜 맛있게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만들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거의 용호상박이 상황이 지금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니켈, 코발트, 망간, 첨가제 등으로 구성된 사운계 NCMX를 놓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LNF가 주요 만드는 NCMA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NCMX는 니켈 함량 90%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다. 이 정확하게 지금 아직은 연말 생산량이 지금 500에서 1000톤밖에 안 되고, 내년 초를 목표로 이렇게 양산을 추진 중이다라고 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이게 니켈 함량이 예를 들어서 이쪽도 뭐 92%, 94%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트래킹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직은 본격적인 양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청사진을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 IR이나 기술력 이런 이슈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LN 제가 PER을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지금 보통 30배 정도대의 가치를 받고 있는데 LNF가 37, 에코프로비엠이 32, 이런 부분인데 김춘중위원의 영업이익이 올리면서
지금 LNF의 실적이 테슬라 때문에 좀 더 가시화돼서 30배 수준까지 이 23년도를 30으로 봤죠. 이거는 전체 그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평균 낸 거고, 지금 김철중 의원은 30배인데 저도 그렇게 30 정도로 지금 LNF가 더 오를 가치가 충분히 있다. 앞으로 이 실적은 더 영업이익이 더 올라가면서 PER은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좀 짧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만 요약을 해서 주요 시장의 핵심 뉴스들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좀 괜찮았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뭐 질문 사항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전부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홍보도 좀 많이 해주세요. 구독도 좀 더 많이 늘어나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밤이 늦었는데 잘 주무시고, 이제 보실 때는 또 낮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